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은 선거운동 출정식과 합동 유세, 시민사회와 함께한 기자회견과 골목 탐방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두 후보가 각각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5,200여 곳에 선거 벽보가 부착됩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 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의 선거운동 첫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 앞에서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서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색깔론이 아닌 인물을 보고 지역의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시민 무섭게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이번에는 회초리로 저 서재헌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수성구 신매시장을 찾았습니다. 홍 후보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만들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영광을 되찾는 그런 기반을.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건설 노동자 현장 방문에 이어 시민사회와 함께한 임금차별 철폐 기자회견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 후보는 일할만 나는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할만 나는 생태도시 대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대구를 만들 테니까 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첫날 북구에서의 출근 유세에 이어 서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신 후보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정착시키고 남다른 정책을 제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민들께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30대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장 후보 4명의 본격적인 표심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도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와의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두 후보가 각각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도민의 행복한 삶을 도정 목표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 경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특별 전략의 하나로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후위기를 경북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경북을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미의 SK실트론, LG이노텍, 포항의 포스코, 도내 수출 기업이 모두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북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모두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하에 가능한 미래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종착역인 국회에 와 있다며 명품 공항을 만들어 세계로 진출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원전은 재개하는 등 원전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지역의 경북 동해안 경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건설 중단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명 연장, 탈원전 보상 대책 마련, 원전 피해 지역 등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새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27년 동안 지속됐던 경북 도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독주를 끝내고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경북에서 출마한 민주당 소속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건전한 경쟁과 견제로 경북의 균형 감각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4년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달리는 말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4년간 힘차게 달려왔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국민을 위해 아직 가야 할 몇걸음이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경북도지사 선거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동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들이 안동시민 희망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정훈선 안동시장 후보 등 무소속 후보 9명은 19일 오후 안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치 세력의 왜곡된 의사결정이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무소속 후보들이 뜻을 모아 안동 시민 희망연대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귀 기울여 듣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대적 노력을 통해 안동 정치의 혁신과 시민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연대를 결성한 후보들은 안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광역단체장이나 또 기초단체장이냐, 광역의원이냐 또 기초의원이냐에 따라 다르고 지역별로 기준에 따라 선관위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거 비용은 다 후보자 개인 부담입니까? 맞습니다. 이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셈인데요. 투표권 행사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수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1,0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후보는 300만 원, 구군의원 후보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14억 3,3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억 5,800만 원, 시도의원 4,900만 원, 구군의원 4,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제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4억 1,9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3억 2,800만 원인 세종시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수원시의 상한액이 3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1억으로 가장 적습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44억 6,9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6,619명의 후보에게 3,200여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했습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선거, 투표권 행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청력에 고민 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난청으로 노년의 삶이 더 고립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신혜 교수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75세 이상에선 절반 이상이 노인성 난청을 보인다는데요. 그로 인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위중하다고 해 주목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노년기 난청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돼서 고립감이랑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한 연구에서는 난청이 있는 노인 중 20%가 우울증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도 있었고, 난청이 있으면 외부 자극이 줄면서 뇌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치매 걸릴 확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예전만 못한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싶어서 병원을 찾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느낄 때 병원 내원을 결심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질환처럼 조기 진단하고 관리해야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약물이나 수술로는 안 되고 보청기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시력이 나쁘면 안경 써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청력이 나쁘면 소리를 확대해서 주는 보청기를 껴서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청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심도 난청에 이르게 되면 소리를 인지하는 뇌 영역이 퇴화해서 보청기를 끼더라도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만 말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중등도 난청부터는 보청기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지면 안경을 쓰듯 난청이 시작되면 보청기를 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경을 착용해 본 분들은 공감하실 듯합니다.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맞췄어도 처음에는 어지럽거든요. 보청기도 그렇습니까? 난청이 덜 심하고 사용 시간이 짧아도 되면 귀 안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귓속형 보청기를 맞추어도 충분하지만, 난청이 심하거나 섬세한 조작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귀에 거는 귀걸이형으로 보청기를 맞추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안경을 끼며 어지러운 것처럼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게 되면 갑자기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잡음도 들리면서 괴롭고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2, 3개월의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소리 크기와 사용 시간을 늘려나가야 하고요. 보청기 맞춘 곳에 자주 방문해서 불편한 거를 개선하고 보청기로 증폭된 소리가 내 귀에 적절한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보청기로도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난청의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이 해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술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인공와우 기기 비용과 수술, 입원비는 약 2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2005년부터는 인공와우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한 600만 원 정도로 낮아졌고, 이 또한 인공와우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여러 복지단체나 지자체, 기업들이 존재해서 상담과 서류 제출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신혜 교수였습니다. 경주 간포읍의 지역 대표 특산품인 가자미를 주제로 한 청년마을이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에 청년단체 마카모디의 가자미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활동 공간과 주거 기반을 지원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가자미를 중심으로 식당 운영, 영화 제작, 마을 여행 등 관광마을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북도의 2022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에 영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영주시는 오는 7월부터 석 달 동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근대 역사 문화거리 등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1940년대 영주역 철도 종사원들의 관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사골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관사골 도슨트와 국가등록 문화재인 풍국정미소를 활용한 예술 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경시가 2022년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5월 27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가 모바일 앱을 통해 1:1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혈압과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중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사업 기간인 6개월간 보건소를 3번 방문하면 되고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연동 스마트 밴드를, 우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 상품을 제공합니다.
네, 예천박물관이 충남대학교 박재묵 명예교수로부터 문화재급 가치를 지닌 고서 1,809점을 기탁받았습니다. 기탁받은 유물에는 조선시대 임금 하사품임을 상징하는 도장인 선사지기가 찍힌 조선전기 금속 활자본 독서록을 비롯해 문화재급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